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손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환자고 관세는 치료약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번엔 밀어붙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오늘 낮 1시를 기해서 발효됐습니다. 이를 전후해서 뉴욕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 내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역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김범주 SBS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뉴욕 증시가 1경 원 넘는 돈이 사라졌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죠. 1500포인트 이상 이틀 연속 떨어진 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관세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전문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눈앞에 닥치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뉴욕 증시에 상당히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현실일까? 현실이 아니지 않을까? 뭔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자꾸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섞는 거죠. 근데 그만큼 정말 이 조그만 희망 섞인 얘기라도 나오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그러면서 뉴스를 계속 쳐다보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였다가 그게 나오면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안정자산이라고 하는 금값도 지금 하락세고 달러도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중요한 말들이 떨어지는 칼을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내가 읽어서 어디를 돈을 넣어서 그동안 좀 잃었다면 이런 걸 만회해 보겠다 혹은 좀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상황이냐, 예측은 워낙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있는 정말 잔뼈 굵은 이 돈 투자에 잔뼈 굵은 사람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은 급하게 막 어디에 내가 돈을 좀 넣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등의 계기, 뭔가 좀 상황이 바뀔 거다라는 시그널을 감지하려면 좀 어디를 좀 주요하게 보면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딱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손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이 직접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을 이번 1기 때는 사실 그런 걸 중간에서 막았던 관료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2기에서는 그 부분을 다 드러내고 한마디로 좀 표현을 드리자면 브레이크를 뗀 자동차다. 어제도 갑자기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할 수도 있다. 이게 결국 이제 잘못된 보도였는데 이거 한마디에 10%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오늘도 처음에는 또 괜찮게 나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또 중국의 50% 추가 관세를 때리는 순간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볼 때 지금은 그 어떤 무슨 기술적인 다른 어떤 신호 이런 걸 살펴보는 것보다는 결국은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손에 달려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 내에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얻는 정도, 나와서 예를 들면 러트닝 상무장관 혹은 나바로 고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설명을 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그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나온 것도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에 맞지 않는 일론 머스크가 가서 관세를 좀 물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 의지를 누가 뭐라고 하든 이번엔 밀어붙이겠다. 나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이런 조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대통령의 현재 의지와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관세 정책을 유지를 하고 취임하자마자 이 카드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왜 이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제 전부터 짐작을 했던 건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본심이 튀어나온 게 뭐냐면 미국의 환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환자고 관세는 치료약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지금 미국 경제가
미국 정부가 상당히 중병에 걸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물건들이 결국은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을 많이 사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지죠. 특히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한테 무역 적자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그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은 중국에게 달러 빚을 내서 물건을 중국한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또 재정 적자도 굉장히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이 정부 빚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만 해도, 이 이자가 결국 중국으로 가는 건데 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이 약을 투입하면 아플 수 있어요. 혹은 굉장히 아픈데 혹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골프를 치는 영상을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이 비슷한 취지로 그 일환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협상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나는 베팅을 한 상태예요. 이걸로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내가 원하는 걸 뺏어 와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는 거죠. 야, 이거 좀만 더 기다리면 쓰러지겠는데? 좀만 더 기다리면 물러나겠는데? 이런 기미를 주지 않겠다. 나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계속 당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라는 걸 굉장히 좀 뭐랄까요,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그 골프샷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약간은 그래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노출이 됐거든요. 처음에 중국에게 일기 때 관세를 부과할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죠.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 물러서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고, 지금 모두가 나와서 협상을 할 건데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고 모든 나라들이 달려와서 우리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유추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움찔했다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리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난리야? 라고 짜증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몰라? 라고 짜증을 낸 게 아닌가. 제가 읽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경제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기 전에 일정 부분을 거둬들일 생각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통해서 얻어들일 건 얻어내고, 그리고 이제 거둬줄 건 거둬주겠다라는 계산이 아닌가. 각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최대한 땡길 때까지 땡기고 그래도 아래 공포는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다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선거까지 거의 3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고요. 내년 하반기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선거도 지금 1년 반 이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내가 원하는 경제적 결과를 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더 살아날 것이고 주식도 살아날 것이고 국가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관세를 때려놓고 거기서 이제 깎아주는 척을 하면서 뭔가 협상을 이제 벌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과연 경제라는 게 키맨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경제가 그렇게 누구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였다면 우리가 지금 경제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안 그래도 조금 뭔가 찝찝했는데 이렇게 한 대 때리시면 안 되죠라고 하고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역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쭙고 싶어요. 미국 전역에서 지금 수십만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는 이제 잔잔하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뉴욕이다 보니까, 뉴욕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싫어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한 1,300곳 이상에서 이제 진보단체들이 위주로 해서 시위를 벌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꼭 관세 때문에 이번 집회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집권을 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여러 계층들이 좀 분노를 한 거죠. 그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을 해고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가족이나 그 친구나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일단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사회보장 부분도 아까 예산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사회보장도 깎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보장 부분도 있고 이제 성다양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분노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0일 정도 사이에 펼쳤던 많은 정책에서 좀 화가 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전달할 게 없으신 겁니까? 네, 뭐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느냐. 근데 뭐 상원, 하원, 양원에서 모두 다 소수로 전락을 해 버렸고요. 거기다가 이 상원에서 특히나 이번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상원 원내대표가 그냥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왜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나느냐.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대 거의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도 사실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대선 패배와 한마디로 의회 패배가 너무나 뼈아팠고 거기에 대한 아직 그 민주당 차원의 대응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내겠다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는 현재로서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하원이 워낙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관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보다는 관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역 구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쪽의 의원들이 조금 당황하고 약간의 좀 반발하고 하는 기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현재 취임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끌고 갈 정도의 동력이 아직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관세의 진짜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관세의 제1 타겟이 역시 뭐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우리에게 돈도 뺏어갔고 기술도 빼앗아가서 그걸로 역으로 돈을 벌어서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를 다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지금 새로 부과한 관세가 107%가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걸 넘어서 중국에서 나오라는,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 미국 내 기업이나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국에서 나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의 90%를 만들고 있는데 최대한 인도로 돌리려고 한다. 이런 것처럼 최대한 중국에서 지금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도 지지 않고 보복 관세를 얘기하는 것은 진심을 알기 때문이죠. 이게 어지간히 일기 때도 뭐 협상을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볼 때 이게 분명히 나를 겨냥한 게 맞고 내가 웬만큼에서는 저쪽에서 뭐 물러날 것 같지 않고 그럼 맞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도 생각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이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간의 다툼은 제가 볼 때는 뭐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낮추겠다라는 속셈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중국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뭐 멕시코랑 캐나다 쪽, 이쪽은 좀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인가요? 왜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계속 무관세를 적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하지 않고 있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마디로 미국이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복할 생각이 없다, 협상을 계속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동남아 중에서는 베트남 총서기가 이 트럼프랑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바로 하고 바로 이제 협상단을 보내고 했는데, 일본하고는 조금 이 유럽이나 중국하고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읽어야 될 텐데, 일본하고는 협상을 할 의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올린 트윗을 보면 일본 욕을 하긴 합니다. 우리를 그동안 뭐 계속 이용해 먹었다. 근데 끝이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협상할 의지가 있습니다. 일본도 보복을 얘기하지 않죠. 베트남 부분은 사실 좀 예민합니다. 왜 예민하냐면 대표적인 회사가 나이키인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중국에서 상당 부분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3분의 1 이상을 베트남에서 찍어내고 있어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과도 약간 뭐 그런 부분인 거는 베트남에서 물건을 사오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불만은 없는데 다만 너네도 무역 흑자를 줄일 대안을 가지고 와라. 다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2달 동안 대통령이 없으니까 참 큰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한국과 통화를 할 때 조선소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정말 절박해, 정말 필요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고 협상가기 때문에 제값을 주고 다 살 생각이었으면 굳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 사러 갈 건데 조금 좀 싸게 해주세요. 뭐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것도 같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미국의 튼튼한 우방이었고 미국에게 그런 기술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메리트를 좀 계속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상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 정상 만나듯이 가서 그냥 따뜻한 얘기 몇 마디 하고 악수하고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서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할 것이고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설득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훈련과 연습을 한 다음에 만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키맨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누구와 얘기를 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통령 대 대통령 간의 대화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신뢰를 좀 쌓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가 통한다라는 느낌을 맨 처음에 주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생한 뉴욕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